이번 시간은 문화예술교육론 제5장 1회차로서 학교와 문화예술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학교와 문화예술 교육의 순서는 평생교육으로서의 학교 문화와 예술교육,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정의 문화예술교육, 세 번째 학교와 문화예술 교육의 연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학교 교육은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학교 예술교과의 종류, 예술교과의 목표, 그리고 예술교육의 내용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개인의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양식을 습득하여 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수용하고 표현하며 적용하고 또 비평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평생 교육으로서의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아 시기부터 계속되는 모든 배움의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배우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데요. 자, 평생의 시기별 교육은 교육 단계에서 개인에게 또 개인과 공동체에게 문화예술 환경과 교육 제도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하게 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은요,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으로서 문화예술의 경험을 제공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유아 교육을 시작해서 여기에 평생교육으로서는 학교교육, 성인교육, 신중년교육, 또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노년교육을 통틀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방적 형태의 교육으로 지금은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시간적, 공간적, 연계적 과정에서요. 학교 교육은 사회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학령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전에 학교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 교육의 가치는 문화예술 중요성과 연관이 되는데, 우선 이전에 예술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역할은요, 사회적 역할과 교육적 역할과 경제적 역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사회적 역할은요, 우리 사회는 예술을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갖다가 창출했다면 이 창출된 가치는 예술을 통해서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탕위에서 사회적 에너지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술은 사회를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이끌어가고요. 또 사회 갈등도 해소시킵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말할 때요. 예술보다 강의 개념인 문화예술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문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화가 가장 큰 것이고 그보다 협의, 하위체는 문화예술이 있고 이 문화예술보다 더 작은 것은 하위는 예술이라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적 역할입니다. 더크 하버트는요. 예술의 역할을 첫째가 시민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시민의식도 성장시키고 또 전체적인 공동체의 어떤 문화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인간과 사회에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돕는 역할이 바로 교육적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술이. 셋째는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술은 인간에게 창의적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넷째는 개인 삶의 복지 선택에 있다고 하면서 교육과 문화는 서로 연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과 문화가 접목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의성이 만들어지고 창의성을 통해서 시민을 성장시키고 소통되고 이러한 역할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와 가정을 한번 보면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활동 가정이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교육학습을 통계하면요. 사회 가정 속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한 재구성을 만들 수 있으며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창조와 연결돼서 창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연대가 됨으로 해서 교육학습과 문화의 연대는 바로 그 접목점에 창조활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역할 중에는 교육적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 역할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 역할은요. 경제활동과 예술활동은 어떤 형태인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술이 포함될 것이고요. 또 예술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어떠한 경제의 이득을 갖고 오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 에너지를 경제활동에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활동에 공급하게 되면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문화축적물이 쌓여 문화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적 요소는요. 사람의 선호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죠. 그리고요. 이는 경제 가치를 부가적으로 키워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생산이나 소비 결과로서 문화 영역이 추가되고 축적되어 문화예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은요. 개인적 활동으로 충족해야 하는 사적 제어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렇죠? 문화예술은 개인적 활동이기 때문에 사적 제어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은 공공재로 경제 효율성과 관련이 있고요. 국가는 경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하기 어려면 어떡하느냐? 바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문화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술은 문화 영재적 역할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령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교육에 있어서요, 문화예술교육은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형식적 교육이든 비형식적 교육이든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예술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소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령기 문화예술 교육은요, 인간의 감각의 발달, 그리고 감각적 경험의 인식, 사고의 개념화, 행위의 계획과 예상, 즉각적인 사고와 이해, 논리적인 사고, 사이하는 언어와 상호작용, 추상적 사고와 조작이 필요한 것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추리 능력 등 인간의 인지 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피아제는요,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학생들이요 타인과 협동 과정에서 자율적 도덕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회의 기초적인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상황과 균형 과정에 따라
행위를 판단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도덕적 발달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요. 하워드 가드너가 발표했죠. 다중인지 이론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는데요. 가드너는 인간의 인지 능력은요. 8개의 다중 영역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지 영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의 의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든의 다중 인지 이론은요, 주요 국가의 수학, 과학, 언어 외에 정서와 신체 중심의 교과인 윤리, 사회,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과 각 영역의 상호능력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든의 다중인식 이론은 학교 교육에서 각 교과 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여 예술 및 정서 관련된 교과의 교육과정 구성의 발달 연구에 아주 중요한 근거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과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요, 인간 평생 맥락에서 발달과 학습이 결정적인 핵심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의도적인 교육 행위고 학교 교육의 내용은 공동체가 전하고자 하는 문화의 지식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그 과정은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음과 같은 우리 인간성의 구현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 인류 문화의 발전을 돕는 것이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되어서 민주적 의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형성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비례와 나눔을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록 하고요.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는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인적인 성장이죠. 사람이 머리만 그런 것이죠. 신체도 건강해져야 되고요. 품성도 좋아야 되고요. 참을성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여러 전인적인 성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요. 다양한 발상을 통한 창의성이 양성되고 길러져야 되고요. 자아 정체성과를 잘 길러서 자주성을 갖도록 하고 문화적 소양을 길러서 문화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학교 교육과 현장에서 어떠한 인간성을 추구하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했고요. 다음에는요. 우리가 예술 역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라는 것은요.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이해, 기능, 정서, 의식제를 구체화한 행동의 결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요. 총론에 제시된 6가지 역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감성 역량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적 감성 역량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역량입니다. 자,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잠 설명드릴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라는 지역이나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갖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학교 생활을 하거나 되게 공동체 역량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을 더 공부해야 될 분도 있는데요. 공동체 역량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어떤 지표와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다음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과 지식, 그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갖다가 함양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기 역량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역량인데요. 자아 정체성, 자신감,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춰서 자기 주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자기 역량을 갖다가 키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어떠한 내가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이가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교육과정 총론과 예술교과군에 지닌 역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심리적 역량부터 해서 자기관리 역량까지 6개의 총론적인 역량이 있는데요. 여기에 음악미술 연구, 즉 우리가 예술교과군에 제시된 역량을 비교한다면요. 심리적 역량은요. 음악적인 감성 역량이 되겠고요. 또 미술에서는요. 미술적 감수성이 바로 심리적 역량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연극에서는 연극적 상상력 같은 것이 바로 심리적 역량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갖다가 제시했는데요. 창의적 사고 역량은 음악적 창의 역량, 사고 역량을 갖다가 획득해야 될 것 같고요. 가져야 될 것 같고, 미술은 창의 융합 능력을 갖다 놓고 색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극은 창의적 구성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은요. 의사소통 능력은 음악적 소통 역량을, 음악은 음악 소통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술은 시각적 소통 역량을 갖다 당연히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극은 소통 능력이죠. 이것은 물론 그 관객과 또는 연출자의 어떠한 소통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연극하는 사람들, 관람하는 사람들 사이 자체가 아니라도 그들 스스로의 소통 능력도 키워놔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으로서는 음악은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미술은 미술 문화의 능력, 그 다음에 연극은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과군의 역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요. 음악 정보 처리 역량을 음악에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미술 분야에서는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을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역량이라는 것은 그 음악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비교될 수 있도록 교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교육과정 총론과 예술 교과군에 있는 역량 비교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학교 교과군 편제와 시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은요, 예술 교과군인 음악, 미술, 연극, 교과 이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요.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술 교과의 문화체험 활동과 편성되는 각 학교 단위별 교육 과정, 현재와 시간 등을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현재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예술 교과고는요, 음악과 미술로 편성되죠. 그리고 음악과 미술 수업을 각각 주당 2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1, 2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구성을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과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각 초등학교의 교육과제 편제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고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국어는 448시간, 수학, 바른생활 쭉 되어서 나오고요. 3, 4학년, 그 다음에 5, 6학년은 각기 교과군이 달라지게 있겠고요. 그래서 점차 5, 6학년 갈수록 당연히 점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은 안전한 생활이고 또 3, 4학년, 5, 6학년 좀 저조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군별 총 수업 시간을 한번 따져보니까요. 1, 2학년이 1744, 3, 4학년이 1972, 5, 6학년이 2176 이러한 과정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적 편제 시간을 보면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해서 교육계획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제출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중학교 예술교과의 편제와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예술교과거든요. 음악과 미술로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총 272시간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꽤 많았죠. 체육과 예술교과고는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서 운영할 수 없죠. 그리고 학기당 8개 이내의 이수 교과목 제한에서 제어해서 통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음악과 미술이 함께 편성될 경우 10과목까지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중학교 학교 교과 과정은요, 자유학기 또는 자유학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교과 교육 시수를 재편성해서 자율학년 활동을 사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중학교 교과정의 편자 시간을 일령 총 34도를 3년간 지표를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업료를 45 기준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는 국어가 442로에서요. 지역 사회 포함 510, 수학이 374, 과학기술, 체육, 영어, 선택, 소개 등 창의적 체험 활동과 총 수업 시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예술교과의 편제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즉 자율고등학교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고등학교, 참 이건 뭐 산업요소 맞추면 이런 것들인데요. 교육과정 편성은 그래서요, 예술 교과가 포함되어 있는 체육, 예술 거는 그걸 바꿔야 될 건데요. 그래서 체육과 예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구분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는 학기당 이수 과목에 대해서 이수 과목을 해서 8개, 8개 내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라고 생각했어요. 과학, 탐구, 실험실,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교양, 교과목, 이러한 진로 선택 두 과목 위주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강 시간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학, 영어, 뭐 한국사 대개 10분짜리를 맞죠. 과학 12, 그래서 창정체험 활동은 총 24시간으로 400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교과정 편제 시간을 보면은요, 체육은 체육운동과 건강, 스포츠생활 체육탐구, 그 다음에 체육기술은 예술, 음악미술연구, 음악예술, 음악 감상과 비평, 그 다음에 미술, 창작, 감상과 비평 등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교육하고요. 다음 2주차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